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57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제목은 A Narrow Fellow in the Grass라는 제목의 시를 갖고 있고 첫 행이 제목인 시입니다. 우리 자주 다뤘었죠?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 시인, 그죠? 초월주의적인 입장을 약간 취하고 있는 디킨슨의 시입니다. 일단 첫 시의 제목은 Grass, 풀에 있는 narrow, 좁은 또는 가느다란, 얇은 fellow, 친구, 녀석. 풀에 있는 가느다란 친구가 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답을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이미지에서 찾아왔죠. 뱀입니다. 뱀. 우리 지난번에 썼던 초록뱀 또는 돈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 뱀과 비슷하게 디킨슨이 뱀을 소재로 해서 시를 아주 잘 관찰하고 표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실 디킨슨은 우리 그 전에 작가 소개도 하면서 1770편 정도 썼거든요. 1775편 정도 썼는데 이 중에 1000편 가까이가 뭐 꽃이나 나무나 풀이나 벌레나 동물 이런 시들을 등장시켜서 시에서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 소개 잠깐 하면 디킨슨은 1830년 출생, 1886년 사망해서 55년 5개월 5일 살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고, 시 거의 대부분 제목이 없어요. 첫 줄이 제목인 시가 굉장히 많고 하이픈이 있다든지 명사를 대문자로 쓴다든지 약간 명상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었는데, 죽음의 이미지 또 영혼 이런 것들도 제법 있지만 동물과 식물, 왜냐하면 디킨슨은 혼자 이제 독신으로 살았었고 집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서 요즘 말로 아이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수줍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을 산책 많이 하거나 많이 관찰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원이나 이런 데를. 그러면서 꽃과 풀이나 아니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동물들 잘 관찰하면서 시로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풀숲에 가느다란 한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풀숲에 가느다란 한 녀석, 뱀이라고 연상되는 이 동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원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시 읽겠습니다. 풀숲에 가느다란 한 녀석, 에밀리 디킨슨. 풀숲에 가느다란 한 녀석이 가끔 기어가네. 당신은 그를 만난 적이 있나? 없었나? 그의 출현은 갑작스럽네. 풀숲은 빛이 하듯 갈라지네. 얼룩진 화살이 보이고 그것은 당신의 발치에 오다가 더 크게 펼치네. 그는 늪지대를 좋아하네. 곡식이 자라기에 너무 차가운 땅. 하지만 내가 맨발의 아이였을 때 나는 정오에 한 번 더 햇빛 속에 풀린 채찍을 지나쳤다고 생각하네. 몸을 숙여 그것을 잡으려 할 때 그것은 꿈틀거리면서 사라졌네. 몇몇 자연의 사람들, 나도 알고 그들도 나를 아네. 나는 그들에게 정중함의 황홀감을 느끼네. 그러나 이 녀석을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혼자거나 숨이 더 막히고 뼛속까지 영도가 되네. 어떠신가요? 조금 독특하죠? 그죠? 뱀을 봐서 정중함의 황홀감을 느낀다라는 표현도 있고, 뱀을 만났을 때 숨이 더 막히고 뼛속까지 영도가 된다 해서 뭔가 두려움, 공포 이런 이미지도 그리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뱀에 관련된 표현 보면 햇빛 속에 풀린 채찍이라고 은유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보이듯이 풀숲에 가느다란 한 녀석, narrow fellow, 이렇게 뱀을 표현한 것도 재밌고, 또 뱀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머리를 빗질하듯이 풀숲을 갈라놓는다 라는 표현들도 재밌고, 또 얼룩진 화살이라고 표현한 뱀의 모습도 특이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총 4행씩 또 짤막하게, 행수는 좀 길긴 합니다. 그죠? 6개의 연으로 돼 있어서 24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짤막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 체감상으로는 그냥 10여 행처럼 느껴지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행씩 끊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1행입니다. A narrow fellow in the grass occasionally lies. fellow가 주어겠고 그 다음에 rise가 동사겠죠. narrow, 좁은 또는 얇은 친구가 풀 위에 in the grass, 풀 속에 얇은 친구가 occasionally, 때때로 ride, 이동하네, 기어가네 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이동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 라임을 맞췄어요. 그죠? narrow fellow,
이 W라는 글자가 아마 뱀을 좀 연상하는 느낌이 아닌가, 디킨슨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해서 뱀을 narrow fellow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 4행 보겠습니다. You may have met him. Did you not? His notice suddenness. 당신은 you may have met him.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가? 그는 뱀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고, 또는 did you not? 그러지 않았는가? 즉 그를 만나지 않았는가? His notice suddenness. his notice가 주어고 도치가 됐죠? is sudden이라고 해야 좀 맞겠죠? 그의 notice, 출현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타남, 그죠? appearance 비슷하게 그의 나타남은 sudden, 급작스럽네,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우리가 뱀을 뭐 볼 때면 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발견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뱀을 느끼잖아요. 보호색을 띠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연의 1, 2행 보겠습니다. The glass divides as with the come, spotted shaft is seen. spotted shaft라는 표현이 좀 재미나네요. 여기서는 alliteration, 첫 글자를 맞췄네요. 그죠? S로. 근데 S가 또 뱀이 연상되는 그 철자이기도 하죠. 다시 2연 1행 가서 the grass, 풀이 divide,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as, 뭐처럼 with가 있으니까 빛이 come, 빛이 빛을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풀이 나누고 있습니다. 풀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spotted shaft, spot, 얼룩진, spot이 점이잖아요. 얼룩진, shaft는 원래는 화살의 대, 화살대, 아니면 shaft, 어떤 손잡이 같은 거 있죠? 자루, 뭐 이런 느낌? 또 수직 통로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가장 그래도 어울릴 표현으로 얼룩진 화살이라고 하면 에로우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화살대 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전 시에 데니스 레버토프는 에로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화살하고 뱀하고 조금 연상이 외모상 보기에 길쭉하니까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얼룩뱅인가 보죠? 얼룩진 화살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연의 3, 4행 And then it closes at your feet and opens further on. close 1번 동사, open 2번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 뱀으로 유추되는 것이 close, 가깝게 오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t your feet, 당신의 발 근처에 온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open on, 근데 further니까 뭔가 펼친다는 모습으로, 아마 목도리 도마뱀처럼 몸을 크게 부풀린다라는 느낌보다는 뱀이 내 근처에 있다가 아마 딴 데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는 공간까지 화자가 보기에 이미지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의 1, 2행 보겠습니다. He likes the boggy acre, a floor to cool for corn. He likes, 그는 일단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는 좋아하네. boggy는 보그가 늪이란 뜻이에요. 늪 또는 보그랜드를 붙여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 늪이 있는 acre는 땅의 단위잖아요. 그죠? 몇 에이커 할 때. 그래서 늪이 있는 땅, 늪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습지, 늪지라는 표현들은 스워프나 마쉬라는 단어들도 있죠. 그죠? 하여튼 아무래도 그는 늪지대를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뭘 좋아하냐면 a floor, 평평한 땅인데 to cool, 너무 차가운, 뭐를 위해서? for corn. corn은 쿨 때문에 아마 첫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옥수수란 뜻이지만 곡식을 뜻하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곡식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곡식을 위해, 옥수수를 위해서는 너무나 서늘한 땅, 이런 땅들도 좋아한다 느낌일 것 같아요. 두 개가 약간 대립되죠. 축축한 땅하고 서늘한 땅. 근데 둘 다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뱀은. 그죠? 아마 겨울잠 잔다는 의미에서는 차가운 땅일 것 같고, 축축한 곳은 습지, 늪지대에 봄, 여름, 가을 때는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Yet when a boy and barefoot more than once at noon. 3행에서 끊고요. 요 4행은 다음 연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따 볼게요. Yet, 그렇지만 뱀이 그런데 when a boy, 소년, 그리고 barefoot, 맨발일 때 이렇게 되죠. 이 when a boy라는 표현은 조금 자주 써요. 에밀리 디킨슨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으로 in childhood라는 표현으로 when a boy 이렇게 쓰거든요. 어린 시절 맨발일 때. 이것도 BB 첫 글자 맞추죠. 또 요거는 앞에 보기 에이클, 보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4연의 1, 2행이랑 엮어서 보겠습니다. Have passed, I thought a whip rash on braiding in the sun. 요 3년의 4행 보시면 I가 주어고 have passed가 동사일 것 같아요.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have passed, 지나갔다. I thought, 내 생각에는.
뭐를? 휘p rash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at noon 정오에 12시에 한 번 이상 나는 이 휘p rash를 지나쳤다고 생각해. 옛날 때는 인지를 잘 못한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니까. 휘p rash가 또 뱀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서두에 spotted shaft 요거가 뱀의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휘p rash. 휘p은 채찍이에요. rash가 후려치다, 또 채찍질, 매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휘p rash 약간 중복적인 표현이긴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긴 하는데 채찍으로 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채찍 같은 뱀을 지나쳤다. 근데 어떤 unbraiding, braid가 머리 같은 걸 따타란 뜻이에요. 실을 이제 꼬아서 따타. 언이 붙었으니까는 따은 걸 풀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 the sun, 태양에서 따은 걸 풀어놓은 듯한, 그래서 햇빛 속에 풀린 채찍과 같은 뱀을 나는 지나쳤다고 생각하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생각했네가 좋겠네요. 하네보다는 과거니까. When stooping to secure it, it wrinkled and was gone. it은 계속 뱀을 지칭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When stoop은 이렇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죠. 구부리다. secure it. secure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확보하다, 얻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안전한이라는 형용사도 되죠. 여기서는 확보하다 느낌으로 secure it. 이 뱀을 확보하려고 몸을 구부릴 때, 즉 몸을 숙여 뱀을 잡으려 할 때 이 뱀이 wrinkle 되다가 was gone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wrinkle, 주름이란 단어의 동사형이죠. 그래서 약간 주름지다가 꿈틀대다가 was gone, 사라졌다. 그 다음에 오연의 일행입니다. Several of nature's people I know and they know me. 자연의 사람들, 자연을 관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농부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연의 사람들 several, 몇몇은 I know, 내가 알고 있고, 또 they는 아마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도 나를 잘 알고 있네. 그 다음에 오연의 3, 4행입니다. I feel for them. transport, cordiality. 여기는 transport하고 cordiality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I feel, 나는 느낀다.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transport가 목적어가 되겠죠. of 이하의 transport를 느낀다. transport는 운송하다, 수송하다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시어나 문예체 표현으로 도취감, 황홀감 이런 뜻이 있어요. 엑스타시 이런 느낌의. 여기 황홀감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취감을 느낍니다. 무엇의? cordiality. 코디얼이 정중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다정함, 화기애애함. 그래서 저는 이제 정중함, politeness 느낌으로 어떤 화기애애함의 황홀감을 느낀다. 그러니까는 뱀과 풀과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트랜스포트, 어떤 교감 같은 느낌이겠죠. 이게 수송, 운송의 느낌을 조금 담고 있다고 친다면 교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의 구문이 나와서 1, 2, 3, 4행 다 읽어보겠습니다. But never met this fellow. Attended alone without a tighter breathing. With zero at the bone. 여기 never가 있고 부정단어라는 건 여러분 아실 테고 뒤에 without이 있잖아요. 그럼 직역은 without이야 하지 않고는 결코 안 한다 소리죠. 여기에 없다면 하지 않는다. 약간 가정의 느낌의 without이 될 것이고 요거를 결국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반드시 한다 이렇게 의역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좋아서 번역을 한 거고요. 일단 직역부터 해보면 never met, 만나지 않는다. this fellow, 이 녀석을, 뱀이죠. 얘가 스네이크죠. 뱀을 결코 만날 수 없다. attended, 그러니까 attend는 누군가 함께 참여하다의 느낌으로 요거는 여럿이든 or alone, 여기 두 개가 병렬 구문이니까 누군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이 녀석은 결코 만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조건이죠. without, 뭐 하지 않는다면 tighter breathing, 거친 breathing, 호흡이죠. 그래서 이제 숨이 막히고 라고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행 and zero at the bone, 뼈의 0도, 뼈의 0이라고만 표현했어요. 도도 또 표현하지 않고요. 디킨슨의 시는 이렇게 짤막하게 아주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게 또 디킨슨 시의 학의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거친 호흡과 뼈의 온도가 0이 아니라면 난 이 친구를 만날 수 없다. 요게 직역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 만난다면 여럿이든 혼자든 나는 거친 호흡을 하게 되고 결국 뼛속까지 0도가 된다 라고 부정 두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옆에 한글 번역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겠죠? 마지막 6년에서의 요지는 만나게 되면 숨 막히고 뼈가 0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공포겠죠? 아마 두려움, fear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앞에 보면 그런 자연 관계 속에서 풀과 뱀과 또 자연을 가꾸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트랜스포트, 교감, 그죠? 어떤 황홀감 이런 것들을 또 느낀다고도 하면서 좀 대조적인 느낌의 그 뱀을 관찰하는 이미지를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재미나면서도 디킨슨스럽게 아주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쓴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결하게 코멘트 보면서 어떤 표현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지 보죠. We might say that a narrow fellow in the grass is an explanation of fear, using the creature of the snake as a catalyst for that fear. fear하고 catalyst란 단어 알면 좋겠죠? We might say that 우리는 데디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 narrow fellow in the grass. 풀숲의 이 가느다란 친구라는 시는 exploration, 탐구다. 뭐에? 두려움, 공포감. 요것에 대한 탐구일 수 있겠다. 뭘 사용해서? The creature of the snake. 뱀이라는 생명체를 뭐로써 보냐면 catalyst. catalyst 기억나세요? 기폭제, 촉매제 할 때 쓰는 말이죠. 원래는 화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문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For that fear. 이 공포감을 위한 촉매제로서 뱀이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공포감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다. 마지막 6번째 연을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 될 수 있겠네요. This poem shows fear to be a complex emotion, an emotion that exists in balance with comfort, as is suggested by the characterization, the fearful snake as fellow. This poem, 이 시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fear, 두려움을 어떻게? complex emotion, 복잡한 감정이 됨으로써 단순한 공포감만 무섭다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뭐냐? emotion that exists in balance with comfort. 이것도 약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법한 표현이죠. 이건 5연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 같아요. 또는 앞에 4연, 3년의 어떤 과거 회상도 될 수 있겠고, comfort, 위로, 안정, 위로와 균형을 맞추어 존재하는 감정.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모처럼 is suggested by에 제시된 것처럼 캐릭터라이제이션, 캐릭터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뱀의 특징 묘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뭘? fearful snake, 아주 두려운 뱀을 as a fellow, 친구, 그죠? 동료. fear 어떻게 공교롭게도 또 fearful F랑 fellow F랑 또 같네요. 서로 약간 상반되는 단어지만 두려운 뱀을 친구로서 캐릭터화함으로써 또 묘사하기도 하고, 위로, 안정감. 이 comfort는 앞에 transport 그 단어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cordiality 요 단어나 요거와 균형을 맞춰서 두려움과 함께 양가적인 감정을 뱀을 잘 묘사하고 있다, 표현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 데니스 레버토프의 뱀은 뭔가 돈과 연관돼서, 그리고 이제 뱀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악, 유혹, 질투 이런 안 좋은 감정이나 이미지가 있었다면, 에밀리 디킨스는 그런 뱀이 유혹이나 악의 상징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깨고 싶어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관찰한 뱀을 보면서 그 뱀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건 당연하게 뱀이 자신을 물까봐 조금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팔다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잘 표현해낸 것 같고요. 또 약간 해석을 좀 확대하자면 뱀에게 어떤 악이나 죄를 씌워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풍자나 비판의 요소도 조금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요, 뱀처럼 무섭고 두려운 존재도 이렇게 선입견을 걷어내면, 고정관념을 걷어내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